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의 현대 건축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2017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RCR 아르키텍타스, 이 그룹, 건축 그룹이 만든 주안 올리베르 도서관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작업이에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RCR 아키텍처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두솔스 바질 육상 경기장 기억하셔요? 그 올롯이라고 하는 그 자연,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자연 안에 작업을 하면서 그 자연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개입으로 국제적인 규격의 육상 경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던 프로젝트라면, 오늘의 프로젝트는 RCR 아키텍처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바르셀로나 시내에 있는 건축물, 에이샴플라라고 하는 이 도시계획은 가우디가 살아있을 시절에 일데폰세르다라는 도시계획가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도시구조입니다. 113.3m짜리 정사각형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24m, 28m, 뭐 시대마다 이 치수는 약간 달라지지만 옆집이랑 합벽되어 있는, 그래서 앞 뒤로만 열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처음에 계획됐을 때는 이 블럭, 이 만사나라고 하는 이 블럭 안쪽은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 24m라고 하는 건물 폭에 담을 수 없는 조금 규모나 폭이 더 필요한 시설들, 예를 들면 극장, 학교, 이런 것들이 도시 안에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위한 시설들로 만들어진 면적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야금야금 파먹고 들어가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이 만사나 안쪽에 있는 파티오 인테리오르, 내부 파티오라는 뜻이죠. 파티오 인테리오라고 불리는 이 영역은 많은 부분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바르셀로나 시청이 하고 있는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의 녹지를 만들고 있는 이런 계획들은 주로 이 만사나, 사유화되어 있는 이 만사나의 뒷뜰을 시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들여서 그 뒤에를 다시 공적인 영역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역시 그런 큰 도시적인 맥락 안에서 변화의 흐름 중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도서관을 산 안토니 도서관이라고도 부르고 RCR 도서관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정식 이름인 주안 올리베르 도서관. 산 안토니는 이 동네 이름이에요. 성곽 안으로 들어가는 문 바깥에 주로 시장들, 재래식 시장들, 예전에는 그냥 시장이었죠. 지금 우리가 말하기로는 재래식 시장. 1800년대에 지어진 철골 구조물로 지어진 재래식 시장들. 우리가 철골로 지어진 시장 기억하시죠? 뭐 에펠탑에 사용된 것, 그 철골로 만들어진 경쾌한 구조물을 가진 시장들요. 그 시장들 중에 하나인 산 안토니라고 하는 시장이 예전부터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동으로 치자면 산 안토니라고, 산 안토니 동 이렇게 불러요. 에이샴플라 지구 안에 있는 산 안토니 동네. 그 산 안토니 동네 안에 있는 건축물이죠. 그래서 산 안토니 지역 이름을 따라서 산 안토니 도서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안 올리베르는 문학하는 사람일 거예요. 주안 올리베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리는 그런 도서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밖에서 보자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철판, 갈색으로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표정, 어떤 의미에서는 무표정한 그런 인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면이 지극히 단순하죠. 지극히 단순하고 아주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서 옆에 돌멩이로 만들어진 기존의 도시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느낌을 주는 경쾌한 구조물입니다. 그 내부에 있는 인스탈레이션이나 뭐 이런 필요한 시설들을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부분으로 빼냈고요. 계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한 시설들을 왼쪽, 피난 시설 이런 것들도 왼쪽에 다 빼서 이 안에 있는 공간 자체는 거대한 공간이 이렇게 토막 쳐지지 않고 제 모양을 갖고 크게 열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입구부터 아주 볼만하죠. 입구가 이만한 규모의 건축물에서 날 수가 없을 만큼 거대한, 그리고 그것을 단면으로 끊어봤을 때도 아마 이 스케일은 도시적인 스케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겉에서 보기에 이 도서관은 그냥 건물 하나 정도의 별로 크지 않은 인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인면에 있는 거대한 문은 그 건물의 규모에 맞춰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곳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부에 있는 파티오 인테리어, 그러니까 내부 정원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은퇴한 사람들이 뭐 거기서 뭐 게이트볼도 하고요, 체스도 둘 수 있고, 뭐 노인정 느낌이 있는 시설이 밑에 층에 있죠. 이제 걸어다니기 편안한 자리로 아래층이 이렇게 되어 있고, 도서관 건물은 위로 이렇게 적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끝에 있는 이 모서리들, 이 우리 코니스라고 하죠. 이 첨화선들을 보면 전혀 무게감이 없는, 아주 정말 최소한의 두께를 가진 철판만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무게감을 아주 없앤, 그래서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내부 공간 역시 아주 경쾌하고 내외부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미스 반데로가 갖고 있는 유니버셜 스페이스의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뒤쪽에 약간의 공간을, 벽면을 띄워서 자연을 이 뒷면에 드리고 있는 이 노인정 뒤편의 벽을 보시면 아마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뒤편의 벽 역시 자연의 덩쿨 식물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완전히 자연처럼 보이고, 중간에 얇지만 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파티오가 있어서 외부, 내부, 외부가 완연하게 열려 있는 모습이죠. 기존에 있었던 도시 구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아주 경쾌하게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공간. 바로 위에 블럭이 산 안토니 시장이기 때문에 제법 동네의 중심지, 이 마을이라고 하면 이 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중요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올롯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도시 구조나 이런 것이 거의 시골에 가까운 그 자연 속에 작업하는 RCR 건축가의 작업과 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서울보다도 더 밀도가 높은 인구 거주 밀도로는요, 밀도가 실제로 서울보다 더 높아요. 그 빽빽한 컴팩트한 도시 안에서 작업하는, 그리고 기존의 도시 구조를 해석하고 그 안에 적응해 가면서 자신의 건축적인 개념을 펼쳐가는, 이 공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기 건축 개념으로 표방하고 있죠. 그 개념을 여기서도 잃지 않고 만들어가는 이 건축가의 볼만한 작업이에요. 많은 분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RCR 건축가들의 작업을 보려면 다 올롯에 가야 되는지 아셔요? 올롯은 바르셀로나에서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돼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RCR 건축가 2017년 스페인의 프리츠커상을 안긴, 지금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이 카탈루냐 건축가의 작업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산 안토니에 있는 이 도서관을 가서 보시기 권해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키트윈스의 이병기입니다. 스페인에서 10년 정도 건축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직업적인 가우디 연구자입니다.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르사가 선생 같이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